오늘 시청자 눈꽃 상자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릴 적에 사시던 곳에 어떤 강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강은 그 동네 분들이 잔대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잔대포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빠져 죽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떤 물귀신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눈꽃 상자님. 네, 크고 아름다운 돌비님 안녕하세요. 아우, 그럼요. 크고 아름다운 돌비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민망하네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동네에 잔대포라는 그런 물가가 있었다고 해요. 맞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은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아버지가 경상북도 이제 상주에서 고향이신데 오, 어릴 때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할머니 본가에서 있었던 그 근처에 이제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목격이 되고 어떤 현상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경상북도에 가면 이제 상주라고 곶감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상주곡감. 아버지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그 이제 20대 초반까지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수원에 올라와 계신데, 그때 이제 저도 어릴 때 그 상주 쪽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방학 때는 이제 아버지가 뭐 자연을 좀 느껴야 된다면서 그 고향에 저를 그냥 내려다 놓고 저는 한 달 동안 거기 동네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좀 지냈었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내려왔었는데 아버지랑 좀 같이 내려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셔서 아버지랑 그 잔대포라는 이제 그 강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뭐 앞에 그냥 조그만 자갈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그 강 뒤 건너편 쪽으로 약간 조그만 산 같은 이런 게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 시골에 있는 강 같은 건데, 네. 거기 그날도 이제 밤에 낚시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를 좀 데리고 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그 앞에 1차선 도로가 하나가 딱 있고 그 건너편으로는 전부 다 이제 포도밭이 이제 굉장히 넓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논두렁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를 이렇게 쭉 지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그 잔대포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낚시를 하시고 저는 이제 자갈밭 그쪽에서, 사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낚시를. 재미도 없고. 그쵸.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돌 가지고 놀다가 혼자서 이제 그 물수제비 한다고 던졌다가 아버지한테 욕도 먹고, 네. 거기서 도망간다 이러면서. 그럼요. 예. 그래서 저 근데 낚시라는 걸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그 조그만 구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갈 사이에 막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안 그래도 잘 됐다 심심했는데 뭐 구슬들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툭툭 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날 입질이 되게 좋으셨대요. 오. 근데 입질은 좋은데 그 가져고 가기 애매한 고기들 있잖아요. 되게 조그만 그런 그걸 치어라고 그러나요? 조그만 고기들만 계속 낚여서 물고기들 계속 놔주다가 지금 손맛은 어느 정도 봤으니까, 그래서 한 새벽 한 3, 4시 이제 피곤하시고 하니까 이제 가자 이러면서 해서 저도 그냥 그 구슬을 이제 챙겨가지고 그 논두렁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아버지랑. 네네.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좀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그 옆에 포도밭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밤에요? 네, 새벽이죠. 예. 근데 요게 가능한 게 이제 그 포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밭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포도가 다 덮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아침 이슬을 맞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게 햇빛을 좀 막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좀 일찍 나와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할매 오랜만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다 이러면서 막 설명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인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할머니 좀 가볼게요. 고생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가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그 할머니 집 뒷집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일하러 나오셨나 보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는 가고 있었어요. 예. 가는데 그 할머니가 또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봤던 할머니가. 예.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뭐지 싶은 거죠. 분명히 너무 봤는데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또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또 똑같이 우리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똑같이 하고서 이제 걸어가는데 아버지한테 또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시냐 그랬더니 얘기하시길래 혹시 뒷집 사는 할머니시냐 그랬더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걷죠 계속. 예. 근데 계속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계신 거예요 거기에.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도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분명히 지금 2번이나 봤는데. 예. 그래서 또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거기부터 저는 이제 얼어 있었죠 계속.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주머니에 구슬은 잘 챙겼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쓱 보더니 구슬? 그러더니 저를 계속 두 분이서 그냥 말없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구슬 왜 이렇게 점점점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그 할머니 분이랑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를 딱 피시더니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 저를 그냥 두고 너무 놀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빠 이러면서 막 저도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네네. 안 그래도 지금 무서운데 밤이고 근데 어떻게 꼬맹이가 그 어른을 따라가겠어요 달리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달려갔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지치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은 거죠 자리에.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에 할 수 있던 그런 육두문자들을 계속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오. 네가 아빠냐 막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막 울은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서 그래도 할머니 집 가야지 하면서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탁 잡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이제 딱 저 너무 놀란 거죠. 봤더니 뒤에 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예. 네, 아버지가 하신 말이 아버지도 얼굴이 상기되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예. 너 위험하다. 일로 가면 지금 물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놀라서 뒤를 봤더니 제가 그 자갈밭 위에 서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물이고. 예. 제가 이제 막 부들부들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너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손에 구슬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예. 아까 그 자갈밭에 그러면 주머니에- 있던. 네네.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그걸 손에 이렇게 꼭 쥐고 있더라고요. 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여기서 주웠는데 그랬더니 함부로 이런 거 줍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다 버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이제 절 끌고 이제 집으로 가신 거죠. 예.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줍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저는 이제 계속 울고 예. 그 옆집에 그 무당이 사세요. 할머니 네네. 집 옆에 그 무당 할머니를 불러와서 저한테 그 이상한 무슨 빗자루 같은 거 있어요. 그 나뭇가지로 만든 빗자루로 저를 계속 막 이렇게 쓸어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상한 거 막 뿌리시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원래 거기에 더 있어야 됐는데 아버지가 그냥 저를 데리고 올라와서 이제 그냥 수원에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냥 방학 동안에. 그런 일을 이제 겪고 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해드렸었잖아요. 그 이상한 막 가위 눌리고 했던 저희 집안 얘기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런 식들의 이제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때 예전에 제가 이랬던 거 기억나시냐? 왜 그러셨던 건지 아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해주시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잔대포라는 곳이래요. 거기가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이게. 아, 동네 분들이 부르는 명칭. 네네. 그래서 뭐 잔대포, 잔대뽀 이런 식으로 막 여러 방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어릴 때 거기서 겪으셨던 게 네, 어릴 때는 놀 곳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하시던 게 그냥 그 강가에서 놀거나 아니면 뭐 포도밭에서 그냥 뭐 잠자리 잡고 놀거나 메뚜기 잡고 놀고 이런 거밖에 없었대요. 네. 그 친구 또래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노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매번 나오다가 안 나오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예.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 전전날에 이제 뭔가를 그 강에서 실랑이가 있었대요. 네. 되게 이쁜 신발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서로 누가 가지네 옥신각신 하다가 그 지금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친구가 좀 등치도 있고 싸움도 되게 잘했대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거는 무조건 내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본인이 들고 와서 그러니까 막 본인이 막 신어보면서 나한테 맞지 않냐 그렇게 가져가고 나서부터는 안 나오더래요 그 노는 데를. 예. 그래서 뭔 일이 있나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다가 그 사실 그 낮에 그 포도 이제 농사하고 하면은 막 새참도 가져오고 이제 어른들 많이 도와주거든요 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똑같이 어른들 일 도와주고 있는데 그 애가 오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요새 그랬더니 자기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너희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 네. 내가 그 친구랑 노느라고 못 나왔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보내고 나서 내일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그래서 하고 나서 만나서 왔는데 저 그 전대포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근데 저 멀리서 친구들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친구가 이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왔네. 그래서 새로운 친구 데려온다는데 왜 혼자 오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옆자리를 가리키면서 내 친구야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얘 서울에서 왔고 여기서 뭐 우리랑 동갑이고 친하게 지내자 이 얘기를 하는데 옆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아버지 눈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아버지가 되게 쎄한 느낌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좀 핑계를 대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되게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걔가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나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오늘 좀 집에 가야겠다. 다음에 보자 하면서 정말 아무 데도 없는 곳에다 대고 똑같이 인사를 했대요. 그냥 네네.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옆에를 보더니 야 가자 오늘은 내 친구들이 몸이 안 좋다네 나랑 그냥 놀자 이러더니 현대포 쪽으로 그냥 걸어가더래요.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그 친구를 피하게 된 거죠. 무서워서. 이상하니까. 예.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예. 막 동네 어르신들 난리가 나고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막 경찰차 오고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잔대포에서 그 친구가 그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싸움 잘하는 애가? 네네. 예. 반사체로 발견이 되고 근데 그게 물에 빠져서 뭐 둥둥 떠 이런 게 아니라 자갈밭에 정말 그냥 가지런히 누워있는데 사이는 익사고 그리고 옆에 그 며칠 전에 주웠던 그 신발만 딱 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익사했는데 물 밖에 있지? 네네. 네, 물 밖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들 놀래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살아있어? 아니라 사건이 네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결론은 뭐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그냥 뭐 실족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줬대요. 엄청나게 혼나면서 그 전대포 쪽은 가지 말고 절대 낮에는 가더라도 해 떨어지기 전에 절대 가지 말고 해 떨어지면은 거기서 있는 물건들은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예. 사람이 워낙 많이 죽고 사람이 꼭 죽을 때 희한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뭐 얘기 들어보면은 좀 안 좋은 선택하실 때 신발을 벗고 뭐 간다던가 네, 뭐 맞아요. 물건이 남겨 있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겪고 나서 아버지도 이제 저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이상한 거,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거를 가져오지 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찝찝하고 귀신들이 그런 거를 또 집착하고 있었던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잔대포가 이상하게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예. 이게 거의 초입 부분은 저도 몇 번 놀러 가기도 했었고 하는데 무릎에서 허리 정도도 안 올 정도? 무릎 정도? 딱 그 정도 사이즈고요. 네. 좀 더 깊게 들어가도 한 수심이 한 170, 180 정도가 되긴 하는데 이게 뭐 물살이 세거나 이러지도 않고 뭐 여름이 되면은 더 수심이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건장한 막 키가 뭐 180이 넘는 남자들이 빠져 죽거나 뭐 성인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죽고. 근데 그래요? 공통점은 이게 뭐 진짜 물에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 자갈 근처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변사체로 발견되는. 근데 신기한 건 사이는 다 익사로 나오고요. 이야, 신기하다, 거기. 근데 거기가 물이 정말 안 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잔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버지가 이제 또 겪으셨던 게 네네. 고등학교 이제 그 3학년 때쯤이셨대요.
근데 워낙 시골이니까 아버지도 이제 타지로 고등학교를 다니셨고, 네. 그러니까 상주긴 하지만 그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상주시 소속이지만 상주시 자체를 그냥 시내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1시간 반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서울로 이제 타지로 해서 서울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해서 뭐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대요. 그 나이 때면. 네. 이 진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그날도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뭐 놀면서, 사실 뭐 시골이다 보니까 워낙 그 술을 빨리들 먹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접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먹었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이제 주시니까 새참 먹을 때 이거 막걸리 몸에 좋은 거야 이러면서 먹이고 막 이러시니까. 그럴 때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술 한 잔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얘기를 했대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뭐 어디로 갈 거냐, 너는 뭐 할 거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친구분 한 분이 나는 여기 이렇게 좁은 데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오. 도시로 나가서 좀 멋있게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아버지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좀 위쪽 지방으로 올라오실 생각이셨고, 나도 올라갈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날 그 자리가 이제 파해졌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 같이 또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 한 분이 안 오시더래요. 그 서울로 가신다던. 그래서 얘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글쎄 연락이 안 되네. 뭐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고서 그날도 그냥 술 한잔 드시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부터 동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얘 본 적 있냐? 예. 얘 어디 갔는지 아냐? 그럼 이제 아버지는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서울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을 때니까, 나 서울 가서 돈 벌어올게요 하고서 그냥 올라가고 갑자기 연락 끊기는 네. 뭐 이런 게 꽤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서울 간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그 전대포 앞에서 이제 그 자갈밭 거기서 이제 술을 한잔 하셨대요. 네. 술을 이제 드시면서, 왜냐면 이제 뭐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거나 어릴 때 겪었던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술을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좀 취기가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 난 그럼 먼저 가겠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이제 그 논두렁 따라서 이제 집에 가시고, 거기 이제 3분이 남아 계셨대요. 그러고서 아, 우리는 더 먹고 갈게. 뭐 이렇게 된 거죠. 논두렁 이렇게 쭉 걸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집이 보일 정도에서 가까이 왔을 때, 그 서울 갔다 던 친구가 논두렁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예. 그 건너편, 그러니까 밭이 되게 많으니까 뭐 아버지께서 이제 뭐 전대포랑 일직선 거리 논두렁이 있었으면 그분은 그 옆에 쪽 논두렁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걸어가시더래요. 전대포 쪽으로. 네네. 그래서 야, 너 언제 왔냐? 너 서울 간 거 아니었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그 친구가 아버지랑 친구 쪽을 보더니 손을 막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래서 왔나 보네, 쟤 왔나 보네, 그냥 이러고서는 역시 서울 가는 게 쉽나? 뭐 이렇게 하고서는 야, 그러면 내일 보자, 우린 피곤해서 먼저 갈게, 이러면서는 소리 지르고 그냥 들어가셨대요. 네네. 그래서 그날 이제 꿈을 꾸시는데 꿈속에 그 친구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온몸이 젖어가지고 나와서 자기 너무 힘들다, 자기 너무 춥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기분 나빠서 깨신 거죠, 잠을. 근데 일어났는데 또 동네가 시끌시끌시끌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저 평지니까 멀리서도 이게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게 그쪽이 방향이 전대포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뛰어간 거죠. 왜냐면 어제 예. 친구들도 거기 있었으니까. 놀래서 막 뛰어갔는데 경찰 와 있고 구급차도 와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어제 그 친구 생각보다는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있던 친구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예. 이제 뛰어다니면서 찾는데 그 친구 3명이 정말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 경찰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경찰이 너 누구냐? 그래서 나도 어제 여기 있었다. 그럼 너도 좀 조사 좀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인터뷰를 하더래요. 예.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본즉슨 그 남은 친구 3분이 이렇게 술을 드시고 있었는데 그 서울 갔다 오던 친구분이 오셨대요. 네. 그래서 너 서울 간 거 아니었냐?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여봐, 너 서울 가는 거 쉽지 않다. 아예 앉아라 이러면서 술을 한잔 하신 거죠, 같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아, 역시 서울 함부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야, 막상 대구까지만 갔다 왔는데 힘드네. 되게 어렵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위로해준다고 이제 의리 막 이러면서 막 술을 좀 많이 먹은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다 취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거기서 그냥 누워서. 그래서 그 남은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침 이제 새벽이 되니까 햇빛이 네네.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이제 주변을 좀 깨우려고 야, 아침이다 일어나라 가자 우리도 너무 피곤하네 뭐 이렇게 일어났는데 옆에 그 서울 갔던 친구들 이렇게 흔들어 깨웠대요. 네. 근데 깨웠는데 누가 봐도 그게 이미 사람이 아니긴 상태였잖아요. 연사체인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명 어제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게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물속에 오래 있으면 뿔잖아요. 그게. 아, 예. 근데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오. 다 패닉이 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막 경찰들이 오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육안상으로 봐도 예. 이거는 지금 사고 난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난 것 같은데 니네 뭐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 예. 근데 당연히 그런 것도 없었고 뭐 혐의만 될 만한 게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이 친구들은 계속 우리는 어제 같이 술 먹었다 무슨 소리냐. 근데 경찰들은 이제 무슨 헛소리냐 니네가 지금 눈이 있으면 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나온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와, 그래서 소름 그때 돋겠다. 결국 예.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냥 바로 이제 수원으로 올라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 친구 세 분들도 다 타지로 가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고향 친구분들 만나실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 전대포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으세요 잘. 생각도 하기 술은- 싫으시구나. 네 그래서 술 좀 이렇게 올라오실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분들은 보면 막 많이 우시더라고요. 되게 힘드시다고. 아휴. 여기 잔대포라는데 여기 엄청난 곳이네요. 엄청난 건 모르겠고 좀 많이 무서운 곳이죠. 요즘은 어떨지는 궁금하네요, 진짜. 거기가 그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재작년인데 네네. 재작년에 갔을 때도 저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갔다가 네. 할머니 집에서 그냥 자고 그냥 거기서 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가 거기서 친구 한 명이 그냥 물에 빠질 뻔하고 소소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낮에 가면. 네네.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려갈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남들이 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그냥 평화로운 그냥 한적한 강인데 그 밤이 됐을 때 네네. 정말 많이 바뀌나 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낮에 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기분이 되게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정말 예전에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거기 이제 같은 동네 친구나 저랑 거기 갔다 왔던 이제 뭐 여기 수원이나 서울 지역 친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거기 갔을 때 딱 느낌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KBS 보면은 그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딱 거기 나올 법한 배경이다. 여기 뭔가 되게 기분이 좀 좋지 않다. 막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혹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듣고 가신 분도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 뭔가 오.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이후에 얘기를 했다가 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냐. 나 그랬으면 안 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여기가 보통 곳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거기서 발생했던 일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지 사람들이 여기를 갔을 때 동네 분들이 그런 걸 본다면 거기 가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어릴 때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근데 네. 신경을 거의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해도 말도 안 듣고 요새는 또 괜히 그랬다가 이상한 취급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 얘기도 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별로. 아, 그렇겠네요. 네. 자, 오늘 눈꽃 상자님께서 상주에 있는 잔대포라는 어떤 강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분명히 이야기 들었을 때는 보통 곳은 아니에요. 뭔가 그 수살기가 홀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보했을 때 한번 도배님이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상한 게 너무 많이 일어나서 아유, 나 갔다가 나도 그냥 아유, 큰일 날 수 있잖아요. 크고 아름다우셔서 괜찮을 겁니다. 아, 맞아요. 또 크고 아름다우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아이고. 자, 누구 상자님.
네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아버님 어릴 적 실화이기도 하고 또 본인도 같이 겪었던 이 잔대포라는 곳에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근데 진짜로 이 물귀신이라는 게 정말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 죽은 곳에 다른 사람을 채워놔야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물에는 물귀신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잔대포라는 이곳은 조금 더 특별한 곳일 수도 있겠네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좀 그런 무서운 또 스팟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보지 않았고 그 기운을 뭔가 느껴보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 들었을 때는 보통 곳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